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87번째. 오늘은 육친편 중에서 관성의 자격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성, 편관과 정관을 합쳐서 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성이 뜻하는 육친이 뭐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관성이란 게 어떤 건지, 어떤 오행을 말하는지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자고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자고요. 관이라는 것은 토탈적으로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관성이라고 총칭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두 개를 나눌 때는 편관, 정관으로 나눠지지만 이 관을 갖다가 두 개를 합쳐서 통상적으로 관 또는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일간인 나를 극하는 오행을 관이라고 그래요. 극한다는 것은 나를 때린다는 의미도 되고 나를 테두리 안에 가둔다는 의미도 되고 나를 억압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 되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관입니다. 자, 그럼 관이라는 육친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정적으로는 남자는 자식을 뜻합니다. 자식. 자, 남자가 보통 미혼 때는 천방지축 이렇게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면은 의무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내력도 생기고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이 나를 갖다 테두리 안에 가둬 버린다는 얘기죠. 자식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성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얘기 같이 이런 자식이 나를 갖다가 어떤 통제하는 역할이 돼버리니까 자식을 칭합니다. 남자한테는. 자, 여자분한테는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바로 남자가 나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되죠. 관이라는 걸 통제하니까 또 테두리 안에 가둔다 이런 의미도 되니까 여자분한테는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직업은 관운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관이 직업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직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갖다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게끔 틀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은 또는 관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또 참을성과 인내, 테두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직장 테두리 있죠. 관습 또 이런 걸로도 통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이 사주가 강하면서 관이 무너지게 되면 참을성, 인내력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관이 없다 보면은 그 자유분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제수를 얘기합니다. 구설수도 얘기를 하고 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로 법, 규율, 테두리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은 관제수, 구설수에 시달리는 게 되니까 관은 관제, 구설수도 뜻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진 관이 태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남자는 자식운이 약해지고 여자는 악부 조심해야 된다. 자, 관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에요. 이게 태가하다 보면 사주가 자연 약해지게 마련이에요. 사주가 강해야 자식도 기르는 힘도 있어가지고 잘 기를 수가 있는데 사주가 약하다 보면 자식한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식을 기를 수 있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자식이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자식이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식운이 약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관이 남자죠. 배우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관이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나를 짓누르는 형사, 나를 힘들게 하는 형상이다 보니까 그런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친구를 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독해진다. 관이라는 거는 나만 극하는 게 아니라 비겁, 나와 같은 오행도 강하다 보면은 관이 비겁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 친구 덕이 떨어지니 고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운이 약해지고 관제, 구설을 조심해야 된다. 관이라는 것은 직업도 된다고 그랬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역시 사주가 강하면은 직업을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사주가 약해지면 직업한테 휘둘린다.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이 아닌 할 수 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직업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관이 나를 누르는 형상이다 보니까 항상 관제하고 구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주가 태약해지니까 건강 수명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관이 너무 태가다 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 수명에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에서 또 이런 관을 만나게 되면 건강하고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이 태가하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관이 너무 태약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비슷한 현상인데 남자는 자식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앞에 관이 너무 태과하면은 자식운이 약하다 했는데 거기는 자식한테 이렇게 역전이 되지만은 이런 경우 관이 너무 태약할 때는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일간인 내가 자식을 눌러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자식운이 약하고 여자는 배우자운, 남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역시 똑같은 얘기로 사주가 강해버리니까 약한 관을 갖다 내가 눌러버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관이 너무 태과할 때와 반대로 내가 눌러버려서 배우자운이 약하고 자식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또 직업운이 약하다. 앞에도 똑같죠. 앞에는 직업한테 휘둘리지만 요거는 직업을 갖다가 내가 눌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직업운이 약하고 관제 구설 시비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관이 태약해지면은 사주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인내심이 작아지고 또 호독심도 약해지다 보니까 관제 구설 시비에 휘둘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브레이크 고장으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으로 고독하다. 관이 너무 약해버리면 관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하고 똑같거든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참을성, 인내심 그런 게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되면서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가면서 고독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이 너무 과해도 문제, 태약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오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당한 게 좋지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또 관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먼저 볼까요? 개해년 갑자월 정해일 경술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자, 본인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개수는 작은 물,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간모 큰 나무, 자수 작은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경금 큰 새 무새, 술토 광활한 대지 큰 흙. 요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 빠진 거는 없죠. 오행은 다 갖추고 있는 모양새지만 큰 물, 작은 물이 상당히 많아서 물 기운이 많은 형상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개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해수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이건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럼 이 해수도 정관이 되겠네요. 자수 역시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편관. 자, 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경금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술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역시 육친이 물기운이 많다 보니까 편관 정관이 혼잡돼서 상당히 관성이 강한 사주팔자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촛불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네요. 자월은 겨울이죠. 대설이 유에 태어난 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물의 계절이면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 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정화의 내편을 한번 먼저 찾아보자고요. 정화의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자,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눈 씻고 찾아봐도 나와 있는 건 없고 술토 지장간 안에 조그마한 촛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은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죠? 나무는 월간에 큰 나무 간목이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리고 해중 지장간의 간목, 지장간의 간목이 형성되어 있는,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 간목들은 또 술중에 정하는 어느 정도 지장간에서 힘을 줬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머지는 다 나의 힘을 빼가는 오행들입니다. 경금, 큰쇠, 술토, 큰흙,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자수, 작은 물, 개수, 작은 물, 해수, 큰 물이 내 힘을 빼가는 오행으로 너무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상당히 이 물기운이 강해진 사주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이 물이 큰 물, 작은 물까지 합쳐주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사주고, 아까 해중의 간목, 술토 안에 정화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데, 겨울이고 이 많은 물에 이 간목도 적게 돼 있고, 이 해수 안에 있는 간목도 젖어서 정화한테 전혀 힘을 못 주는 형상이고,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 역시 자수, 해수가 합쳐져서 이 술토를 공격하다 보니까 술토가 거의 진토나 흙탕물이 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화는 꺼져버리다 보니까 이 정화한테 힘을 주는 그런 오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의 태아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이 술토가 좀 막아주는 그런 형상이라 고마운 존재 같죠. 그러나 이 술토가 하는 일을 잘 보면은 술토가 물을 막아준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경금을 갖다 토생금으로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물을 막아줘서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를 생하고 쇠는 물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술토는 간접적으로 아주 배신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쁜 녀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물이 범람한 사주가 되면서 이 물이 무시무시한 한 방에 이 작은 촛불 정도는 꺼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의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물이 흉신이죠. 그리고 부담이고 나를 죽이는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칠살맞은 살이라고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자, 물이 뭡니까? 관성이 되겠네요. 관성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관성이고 이분이 여자분이시가 남자 배우자가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부담이고 무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악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부.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매일 매 맞고 사는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했거든요. 사위를 아주 개차반을 얻어가지고 이런 사주대로 이런 그 사위를 얻어가지고 날마다 폭력에 시달리고 힘들어서 이 딸을 어떻게 하냐고 상담했던 사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주에 나타나는 대로 이렇게 그 관성이 너무 강하면 이게 살로 작용해가지고 이러한 악부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이 간목이 최대한 역부족이지만 이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는 최선을 다하는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나무가 불을 떼주는 뗄감은 될 수가 없어요. 젖어버리고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지만 나한테 최소한의 이 물을 갖다가 직접 나한테 공격을 못하는 최대한 막아주는 그 역할은 해주고 있는 그런 고마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인 엄마죠.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중중하게 되면 관성이 중중하게 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약해지면서 이렇게 관살이 중중하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지고 그러면 건강, 수명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운에서 물을 만나게 되면 건강,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강한 사주들은 한 대 얻어맞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지만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한 대 맞아버리면 운에서 물이라도 돌아서 한 대 얻어맞게 되면은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는 이 물이 범람하고 불이 꺼지다 보니까 불은 심장을 뜻하죠. 심장이 펌프질이 약하니까 심혈관질환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면은 이 관이 자식이 되죠. 자식운이 상당히 부담이, 이 물이 나를 죽이려는, 자식이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 보니까 자식을 본인이 기를 수 있는 힘도 약하고, 그래서 자식운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신축년 정유월 개축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신금은 작은 쇠, 축토는 작은 흙, 그러면 일지 있는 이 축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정화는 작은 촛불, 유금 작은 쇠, 병화는 큰 불, 진토 큰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 흙 기운이 제법 좀 있는 것 같죠. 나타나지 않는 오행은 나무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물론 지장간 진토 안에 을목이 조그만 나무가 있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신금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축토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축토도 편관이 되겠죠. 정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유금,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병화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진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죠. 그런 형성이고, 지장간에 있는 나무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식신상관. 이렇게 육친과 오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개수가 유금월에 태어났네요. 유금월은 가을이죠. 가을은 쇠의 계절로 나를 생하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개수의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쇠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지장간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신금, 유금, 작은 쇠들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축토 지장간의 신금, 축토 지장간의 신금도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네요. 나머지 큰 불, 병화, 진토, 큰 흙, 축토, 작은 흙, 정화, 작은 불, 축토, 작은 흙이 내 힘을 빼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보다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가 얼뜻 보기에는 약사주로 보기 쉬운 사주입니다. 그러나 은근히 강해진 사주예요. 먼저 남의 편 중에서 이 불을 보자고요. 큰 불, 작은 불이 있는데 나무에 생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생조가 없다 보니까 이 큰 불 병화는 밑에 진토는 축축한 흙이죠. 축축한 흙이다 보니까 힘을 뺏기고 있고, 정화 역시 나무에 생조가 없고 주위에 냉한 쇠, 그 다음에 축축한 흙한테 힘을 뺏기고 전개충으로 한 방 얻어맞고, 그래서 불기운은 상당히 힘을 잃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흙을 보자고요. 나무는 지장간에밖에 없으니까 흙은 축토, 이 흙을 보자고요. 이 흙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자세히 보면은 이 연지에 있는 축토는 위에 있는 신금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나를 생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이 축토가 쇠를 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유금도 생할 수 있고. 자, 이 축토도 한번 보자고요. 축토도 역시 유금을 생하고 있죠. 개수를 갖다가 극하는 게 아니라 역시 관인상생으로 간접적으로 내 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토요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불은 거의 소멸됐고, 그러면 진토 하나
나한테 그 극하고 있어서 남의 편이 됐죠. 남의 편이. 그리고 축 중에 진토안의 개수, 축토안의 개수, 축토안의 개수. 상당히 이 물기운도 지장간에 있지만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 쇠의 생을 받고 있고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흙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물이라 할지라도 불이 활활 타올라야 말라가지고 물기운이 젖은 물기운을 말려주는데 불이 소멸되다 보니까 역시 물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는 형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은근히 강해진 사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관들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질. 관은 이 축토는 물을 품은 흙이라 절벅절벅한 흙인데 토생금으로 해가지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힘이 없고 진토는 불에 생존을 못 받아 보니까 절벅절벅한 흙. 역시 이 모든 흙들이 힘을 상당히 잃은 그런 형국이네요. 절벅절벅한 흙이고 이 물이 스며든 흙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관살 혼잡이 되고 관은 개수만 많았지 나를 극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은 개수만 관이 많았지 관이 그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를 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이 자칫하면은 관이 강해서 나를 갖다 극한 오행들이 많다 보니까 약사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강사주, 은근히 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살 혼잡이다 보니까 관살 혼잡이 성립되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고 재혼수, 유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우자운이 약하고 관이 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계축 백호 보이시죠? 여기 일지가 배우자운이다는 얘기예요. 배우자 부부궁이다 보니까 부부궁에 그 백호살, 그 다음에 이 축토가 이게 양인살이죠. 양인살은 카드 들고 챙챙챙 싸운다는 살로 부부 상징이 좀 있는 살이라는 얘기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살들이 사주에 있는 그 관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살이다 보니까 배우자에 관한 육친이 질이 어떤가를 잘 봐야 되죠. 질이 아까 물을 품어가지고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 상징이 상당히 있는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기운 때문에 상당히 배우자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재혼을 하셨는데 또 재혼을 후회해서 헤어지면 어떠냐라고 상담을 했던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사주에 중중하더라도 그 질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주도 가져와 봤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경인년, 김여월, 병인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자, 본인은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의 경금은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임목은 큰 나무. 그러면 이 임목도 큰 나무가 되겠죠? 자, 기토는 작은 흙, 묘목은 작은 나무, 계수는 작은 물, 사와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거는 없이 다 오행이 형성된 걸로 보이죠.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육친. 자, 경금은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임목도 편인이 되겠죠. 묘목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이건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기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계수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육친도 빠진 게 없고 사주에 상당히 나무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런 형국이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봄의 계절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나를 생하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불 병화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불을 한번 볼까요? 불은 어디가 있나요? 시지에 사와 큰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인중의 병화, 임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다음은 나무를 한번 볼까요? 나무는 어디 있죠? 연지의 큰 나무, 일지의 큰 나무 임목이 힘을 보태고 있고, 그 다음에 월지의 작은 나무 묘목도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큰 불 사화하고 큰 나무 임목, 그 다음에 작은 나무 묘목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라 상당히 힘을 갖는 모양새입니다. 남의 편은 작은 물, 개수, 작은 흙, 기토, 큰 쇠, 경금이 남의 편으로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좀 더 깊이 보자고요. 깊이. 나무의 땔감을 받은 큰 불이 상당히 힘을 받는 형국인데, 이 개수를 보자고요.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시상 편관격이라고, 정관격이라고 그러죠. 정관이 시상에 일이로 떠 있다. 그래서 귀격이 된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런가 보자고요. 이 개수가 건재하고 힘이 있어야 그게 이론이 실지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큰불 병화가 또 사화 큰불 사화가 임목 큰 나무의 땔감을 생을 받고 있으니 상당히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묘목까지 힘을 보태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작은 물 개수로 나무에다 물 주랴, 불 끄라고 불 견지하랴, 흙에다 물 주라, 쇠 식혀주라. 이게 되나요? 너무 적은 물일 뿐더러 이 적은 물로 사주 전체에 있는 오행들을 물을 주기는 불리하고, 그 다음에 큰불 병화와 또 사화가 목생화를 받아가지고 불이 상당히 강이다 보니까 개수는 거의 증발을 했네요. 그래서 없는 물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요. 물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건조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불기운이 목생화까지 받은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까지 덩달아서 힘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됐어요. 불바다 사주. 그러면 이 흙은 갈라터지고 쇠는 줄줄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최강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 아주 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됐고, 이 관이 말라버렸네요. 관이 이게 법이고 참을성이고 브레이크고, 그죠? 또 이렇게 나무 인수가 많다 보니까 욕심도 많은 사주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다 보니까 성격 알만하죠.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성격 급한 데다가 브레이크 고장나다 보니까 자기 마음먹은 대로 가야 되고 남의 얘기 안 듣고 천상천하 유아족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기주의인 사람이 되면서 주변에 사람들하고 시비 구설수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관이 관제수라고 그랬죠. 관제수 조심을 엄청 해야 될 사주다는 얘기죠. 관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성격도 이러다 보니까 관제 구설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주다 보니까 관까지 브레이크까지 약하다 보니까 더더욱 관제수 조심해야 해야 되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자, 관이 또 자식운이 되죠. 자식이 이렇게 증발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식운도 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식운도. 자, 이런 사주들은 또 흙은 갈라터지고 쇠는 녹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이 매우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학문이라든가 전문성으로 가야 되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사주가 됐고, 만약에 이 사주가 여자분 사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이 남자운이죠. 배우자운이 매우 약한 사주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이 너무 태하게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고장,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천상천하 유아독전되고, 또 관이 이렇게 말라버리다 보니까 관제 구설수 조심해야 되고, 그죠? 여자분이면 이 관이 남자니까 이성 배우자운 약하고,
또 남자분일 때는 자식운 약하고 이런 사주가 됐네요. 또 건강도 불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타오르고 물이 말라버리니까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건강주의도 좀 해야 되는 사주도 됐네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이런 관이 너무 태과에도 문제, 태학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란 거는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행이 태학하던가 너무 태강해도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